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메일로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에 여기 있는 라인 형태의 웨이브 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질문에서는 메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하려다 보니까 크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 봤고요. 요걸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형태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표면을 붙어 있는 이런 둥근 형태다라고 하면 이런 토러스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변형해서 어떻게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형태감으로 우선 서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표면에 붙여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거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이 형태의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우선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의 개수가 늘어나서 형태감을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변형을 많이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려주는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만큼 Shift D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조금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Shift D가 첫 번째가 되게 될 거고요. Duplicate with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동한 거리만큼 복사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안쪽이냐 바깥쪽, 여기 이게 둥근 형태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둥근 형태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형태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를 디플리케이트해서 크기를 작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메뉴에 보게 되면 커브에 옵셋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옵셋 커브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는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형태감을 갖고 있는 특정 거리만큼의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기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줘야 되겠지만, 훨씬 더 그럴듯한 형태감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감이냐 아니면 이런 기준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움직임을 주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태감을 만들어줬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선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어요. 렌더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렌더링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을 만들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얘네들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 크리에이트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 해보게 되면 이렇게 스윕 메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을 따라간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서 지금 라인이니까 여기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크니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스케일을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제대로 디테일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터폴레이션에 여기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커브를 변형하게 되면 얘도 면도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이 면을 변형하는 것보다는 커브를 뭔가에 의해서 변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사용하지 않고 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야지 나중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변형을 좀 시켜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모디파이라고 하는 디폼 부분에 이 변형이 있습니다. 넌 리니어에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라든가 이런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이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물결을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 랭스를 적당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더 오프를 이용해서 서서히 끝에 부분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셋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면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셋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키 주고 뭐 500프레임에다가 뭐 이 정도의 키를 주게 되면 이 정도의 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 생기게 돼서 플레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단순히 이제 이런 둥근 형태의 감이었다라고 하면 이 효과가 별로 안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감이 좀 다른 부분은 이렇게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디폼, 웨이브 디폼 말고 여기 있는 이 커브들의 다른 디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레티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갖고 있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형태감을 갖고 있는 이런 디폼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할 수 있는 형태만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큰 의미 없을 테니까 좀 줄여주고요. 여기는 S하고 U를 좀 높여가지고 좀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지정해 놓고요.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변형을 하게 되면 역시나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도 변형이 되게 됩니다. 커브를 이용을 한 거고요. 우선은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제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이나믹으로 효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FX에 보게 되면 다이나믹 항목이 있고요. N 파티클에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바디.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티클을 이용해서 어떤 딱딱한 형태가 아닌 변형되는 물체를 다이나믹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리는 어떤 이제 이 오브젝트 따라 기존의 오브젝트가 원본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따라가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변형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위치를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약간 변형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플리케이트 메이크 소프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피된 거는 소프트 바디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줘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웨이트 값이 이제 따라온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선 잠깐만요. 이게 오리지널 소프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본을 놔두고 이걸 해야 되는군요. 디플리케이트 메이크 오리지널 소프트라고 해서 하나 복사하고 오리지널 오브젝트가 이제 변형되는 걸 표현을 되는 겁니다. 근데 파티클이다 보니까 파티클의 형태감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적용되고 있는 파티클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파티클 형태감을 이렇게 지금은 쉐이딩 부분에 버블리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인트로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변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서로 충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셀프 콜리드라고 하는 걸 없애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어떤 이 공간의 힘을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터뷸런스라든가 외부의 힘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의 힘보다는 기본적인 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를 줘서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스피드, 덴서티를 주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줘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뭔가를 힘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파티클이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만 컨트롤 1번 눌러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과하게 해보게 되면 이 세기를 조금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뭐 다이나믹적인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이 디폼의 넌 리니어의 웨이브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좀 더 가볍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